당신은 매달 월급날이 되면 찾아오는 그 짜릿함에서도 짧은 안도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그 12초 동안 당신의 세상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보입니다. 은행 잔고는 건강하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이번 달은 분명히 다를 거야. 저축을 더 많이 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끊어버릴 거야.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월세 청구서가 날아오고 식료품 값이 오르고 깜빡했던 구독 서비스가 결제되고 예상치 못한 저녁 식사 자리와 자동차 정비까지 겹칩니다. 어느새 월말이 다가오면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당신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며 묻습니다. 도대체 내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매번 놀란다는 점입니다. 마치 처음 겪는 일처럼 말이죠. 세대마다 자신들이 겪는 경제적 고난이 역사상 가장 가혹하다고 믿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도, X세대도, 밀레니얼 세대도, 그리고 지금의 Z세대까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은 늘 불안정하고 삶은 고달프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여기서 어긋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재정적 파국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치명적인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이미 그 위에 화려한 생활 양식이라는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 생활 수준이 표준이 되어버리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심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하는 가장 거대한 금융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언에 지겨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돈을 아껴라, 더 많이 투자해라, 더 많이 투자해라,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마라. 이런 말들은 교과서에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용카드 빚이 나쁘다는 걸 알고 저축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통제력의 결여입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왜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매달 수미터까지 차오르는 걸까요? 그 답은 수학이 아닌 심리학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 첫 월급을 받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금 사는 아파트가 너무 좁게 느껴지고 타고 다니는 차가 초라해 보이며 평소 즐겨 입던 옷조차 지나치게 평범해 보입니다. 뇌는 즉시 명령합니다.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맞는 말입니다. 고생하며 번 돈을 즐기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파멸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한 소비를 고정적인 월간 의무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자식만의 굴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휴가 비용, 더 좋은 아파트 월세, 자동차 할부금, 외식비, 구독료까지. 당신은 이것을 성장이라고 부르지만 현실은 당신의 재정적 근간을 조금씩 갉아먹는 생활 방식의 팽창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A는 한 달에 3, 0달러를 벌고 B는 5, 0달러를 법니다. B가 훨씬 더 여유로워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A가 월 800달러를 쓰며 200달러를 저축할 때 B는 자신의 소득 상승에 맞춰 거주지를 옮기고 차를 바꾸며 생활 수준을 높여 950달러를 써버립니다. 결과적으로 B는 A보다 0달러를 더 벌면서도 저축액은 A보다 150달러가 적습니다. B는 더 비싼 러닝머신 위에서 더 빨리 달리고 있을 뿐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속도가 빨라지면 작은 사고 하나도 치명적인 재앙이 됩니다. 물삼 0달러를 쓰던 시절의 작은 지출은 감당할 수 있지만 모든 고정비가 팽창한 상태에서의 돌발 변수는 당신을 곧바로 빚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뇌는 점진적인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월세가 2배로 뛰면 당장 이사를 가겠지만 2년에 걸쳐 야금야금 오르는 월세와 구독료는 우리를 서서히 길들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의 함정입니다. 스마트폰 속 수천 명의 타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여행사진, 명품, 외식은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은 소득의 한계를 넘어선 지출을 강행하게 됩니다. 당신이 쫓아가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똑같은 빚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말입니다. 빚은 이 게임의 난이도를 수직으로 상승시킵니다. 신용카드와 할부 서비스는 당신에게 오늘의 소득이 아닌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쓰게 만듭니다. 3만 달러짜리 차를 일시불로 사기는 어렵지만
월 500달러의 할부금은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500달러는 당신이 미래에 누릴 수 있었던 복리의 힘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매달 300달러를 소비 대신 8% 수익률의 상품에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미래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돈은 약 45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당신은 지금 커피 한 잔과 근사한 저녁, 약간의 편의를 위해 미래의 5억 원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대물림되는 금융 실수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소득, 지출, 저축이라는 공식을 따르지만 불을 쌓는 사람들은 소득, 저축, 투자 지출의 순서를 지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사는 것이죠. 첫 번째 과제는 안정적 여유 공간, 옥시전 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를 무조건 떼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재정을 숨쉬게 할 산소입니다. 이 돈이 모여야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져도 빚을 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패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생활 방식의 동결입니다. 연봉이 올랐습니까? 축하합니다. 하지만 딱 6개월만 그 즐거움을 유의하십시오. 이전과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소득을 온전히 저축과 투자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강력한 엔진을 손에 넣게 됩니다. 세 번째는 큰 고정비부터 잡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커피값 몇 달러를 줄이는 것보다 월세와 자동차 대출, 구독 서비스 같은 거대한 고정비를 손보는 것이 재정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들은 한번 정해지면 매달 자동으로 당신의 돈을 앗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재정을 자동화하십시오. 결심은 나약합니다. 하지만 자동이체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발령 나자마자 통장에서 투자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두면 당신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모으기가 아닙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나를 돌보는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10년 뒤에 당신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더 화려한 차, 더 멋진 아파트, 더 세련된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삶의 범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궁색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신감은 내가 언제든 원할 때 소비할 수 있다는 여유,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튼튼한 안전망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결정 하나입니다. 다음 월급이 들어오기 전 당신의 수입과 지출 사이의 격차를 계산하고 고정 지출 중 하나를 덜어내며 단 얼마라도 미래를 위한 자동이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며 비웃지 마십시오. 당신 또한 그 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내일에 당신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빚과 불안일까요? 아니면 선택의 자유일까요? 지금 바로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겪어야 할 첫 번째 진정한 금융 성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마주해야 할 차가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얇은 재정적 벽은 실제로는 성벽이 아니라 바람 한 점에도 휘청이는 종이장과 같습니다. 당신은 매달 들어오는 달러의 흐름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그 돈 위에 자신의 자존감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이 소유한 물건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벽입니다. 할부금으로 묶인 최신형 자동차는 당신의 자유를 담보로 잡고 있으며 당신이 매달 지불하는 그 화려한 아파트의 월세는 미래의 당신이 누려야 할 경제적 독립권을 미리 헐값에 팔아치우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 스스로 발목의 족쇄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뻔한 진실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소비가 주는 즉각적인 쾌락이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주말에 계획 없는 쇼핑,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치스러운 여정들은 당신에게 나는 성공했다는 가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당신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공포로 돌변합니다. 당신이 400달러라는 작은 금액의 비상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부품일 뿐입니다. 기계가 멈추거나 당신이 그 기계에서 튕겨나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아무런 완충 장치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 재정적 자유를 영원히 맛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대목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유로워 보이는 상태를 원하는가? 대부분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비싼 차를 할부로 구입하며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높은 고정비에 늪에 빠집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오류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이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100달러를 쓸 때 그것은 단순한 100달러가 아닙니다. 그것은 30년 뒤에 당신이 가질 수 있었던 수천 달러의 복리 자산이자 당신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선택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미래의 당신에게서 돈을 훔쳐 현재의 허영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금융적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히 수학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감정은 소비를 부추기지만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봉이 0달러 오를 때마다 당신은 그 0달러를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재정적 산소로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이 매달 버는 돈과 실제로 저축되는 돈 사이의 격차, 가 바로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격차를 늘리지 않고 생활 방식을 확장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격차만이 당신을 빚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타인과의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사는 명품 가방이나 여행지가 당신의 재정 상태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삶 뒤에는 숨겨진 고액의 대출과 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그들을 부러워하며 무리해서 따라갈 때 당신은 타인의 파멸을 복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오늘 저축하는 100달러는 당신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끔찍한 재정적 상황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비상금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자동차가 험한 길을 달릴 때 흔들림을 잡아주는 서스펜션과 같습니다. 비상금이 없는 삶은 마치 충격 흡수 장치가 없는 자동차로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만 밟아도 차축이 부러지고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실직, 뜻밖의 가정 내 우환은 언제든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때 당신을 살리는 것은 당신의 명품 옷이나 외제차가 아닙니다. 당신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비상금이라는 이름의 산소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당신의 사후적인 전수도는 오직 미래의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줄이고 그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이 고통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지극한 정성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절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달콤합니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당신의 모든 고정 지출을 적어보고 당장 삭감할 수 있는 낭비 요소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통장을 확인하고 현재 당신이 매달 미래의 자신을 위해 떼어놓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그 금액이 0이거나 미미하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재정적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대라는 굴레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사슬을 끊어낼 기회를 마주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화려한 가짜 인생 속에서 빚에 쫓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고 훗날의 완벽한 자유를 쟁취할 것인가? 당신의 첫 번째 사유적인 결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미룸은 미래의 당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입금되는 그 12초간의 평화가 이제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견고한 벽돌을 쌓는 시간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행동하고 미래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정적 성숙의 시작이며 당신이 겪어야 할 가장 고귀한 변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저축한 돈은 내일의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권이 됩니다.
돈은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이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재정적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재정을 통제하십시오. 당신만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첫 번째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 이체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과제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빚 없는 삶으로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오늘 뿌린 작은 씨앗에서부터 거대한 나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씨앗을 심을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당신의 결단이 당신의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뿐인 길입니다.